남편의 장례식장. 검은 원피스를 입은 20대 여성이 영정 앞에 무릎 꿇으며 외쳤어요. 아버지, 그 순간 제 4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6070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어요. 오늘 남편 김태준의 3일장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긴 3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검은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늙은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떠났고 이제 저는 혼자였습니다. 여보, 정말 가신 거예요? 거울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했죠. 남편은 이미 차갑게 식은 시신이 되어 장례식장에 누워 있었으니까요.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창밖을 보니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가게 문을 열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멈춘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영정 옆 상주 자리에 앉았어요. 남편의 사진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죠. 당신은 웃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인도 기뻐할 겁니다. 같은 말을 수백 번 반복했어요. 오전 11시쯤이었을 겁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고 긴 생머리를 한 여성이었는데 얼굴이 너무 창백했어요. 손에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친척도 아니고 남편 회사 사람 같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지? 혼잣말을 했어요. 그냥 조문객이 한 명 더 온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아들 준호도 그 여성을 힐끗 봤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여성이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저는 그냥 지켜봤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성의 걸음걸이가 너무 무거웠어요. 마치 세상의 짐을 다 진 것처럼요. 영정 앞에 도착한 여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국화를 내려놓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와 함께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주변 조문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뭐라고 한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여성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어요. 고개를 들어 영정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진심처럼 보였어요. 저는 다가가 그 여성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구세요? 왜 여기서 이러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는데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눈매가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인매도 비슷했고 미간의 작은 점까지 남편이랑 똑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마치 남편을 젊은 여자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김수진이에요. 김태준 사장님의 딸입니다.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딸이라고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은 아들 준호 하나뿐이에요. 딸이 있을 리 없었죠. 40년을 함께 살면서 딸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걸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남편은 자식이 아들 하나뿐이에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저희 쪽을 쳐다봤어요. 장례식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김수진이라는 여성이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게 내밀었어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엔 남편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남편이요. 그 옆에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이 있었어요. 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성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봤어요. 뒷면엔 남편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사랑한다. 2000년 6월. 2000년이면 25년 전이에요. 그때 저는 43살이었고 아들 준호는 15살 중학생이었죠. 그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었다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아들 준호가 재빨리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준호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김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볼수록 남편이 보였어요. 눈, 코, 입 모든 게 닮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장례식장에 와서 이런 거짓말을. 거짓말 아니에요. 김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누구래? 사장님 딸이래? 본부인 앞에서 저러면 어떡해요? 귀가 멍해졌습니다. 본부인이라고요? 그럼 김수진은 뭐죠? 혼의 자식이란 말인가요? 준호가 김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데 이래요? 나가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김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저도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 배웅하고 싶어요. 제가 딸이 맞아요. DNA 검사도 할 수 있어요. DNA 검사라고요?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고 손이 떨렸어요. 40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딸이 있다니. 그것도 25살짜리 딸이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25년 전이면 남편이 45살 때였어요. 그때 저는 43살이었고 아들 준호는 15살 중학생이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웃으며 여보, 사랑해라고 말하던 남편이요. 그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었다고요? 25년 동안 숨기고 산 거예요? 김수진이 다시 영정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저를 올리며 계속 울었어요. 아버지, 수진이 왔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가셨어요? 한 번만 더 보고 싶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남편을 한 번만 더 보고 싶다고. 하지만 이 여자는 누구죠? 제 남편의 딸이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쫓아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둬야 하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호가 제 옆으로 와서 속삭였어요. 엄마, 저 여자 내보내요.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요. 김수진의 눈매, 입매, 미간의 점 모두 남편과 똑같았어요. DNA 검사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남편의 딸이었어요. 김수진이 저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아버지 마지막은 보고 싶었어요.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여자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40년 남편과 살았지만 이 여자는 제 딸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나가요. 겨우 목소리를 짜냈어요. 제발 나가줘요. 오늘은 안 돼요. 김수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가 김수진의 팔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김수진이 뭐라고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조문객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 여자 진짜 딸일까? 사장님이 바람 피운 거 아니야? 불쌍하다, 본부인. 속삭이는 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 속 남편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요. 당신 정말 딸이 있었어요? 25년 동안 숨기고 산 거예요? 왜 말 안 했어요? 혼잣말을 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이제 진실을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남편의 결혼 반지를 봤습니다. 40년 전 결혼식 때 끼워준 반지였어요. 남편은 죽는 날까지 이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40년의 증거였죠. 하지만 이제 이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40년 동안 다른 여자와 아이가 있었는데 말이죠. 당신이 이럴 사람이었어요?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조문객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돌아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 여자 보냈어요. 다시는 안 올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끝이 아니라는 걸요.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 밤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남편이 없는 집. 이제 정말 혼자가 됐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울 수조차 없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괜찮아요? 오늘 그 여자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사기꾼일 거예요. 준호야, 네, 엄마. 너 아버지 사진 봤니? 그 여자가 준 사진. 봤어요. 하지만 조작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작이 아니야. 그 여자 얼굴 봤어. 내 아버지를 똑 닮았어. 눈, 코, 입, 심지어 미간의 점까지 똑같아. DNA 검사 안 해도 알아. 내 아버지 딸이 맞아. 전화 너머로 준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정말 응.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든 거야. 25년 동안 숨기고 산 거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내일 갈게요. 혼자 있지 마세요. 알았어. 고마워, 아들. 전화를 끊고 남편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무언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뒤졌는데 낡은 수첩이 나왔어요. 남편이 쓰던 일정 수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5년 전 기록이 나왔어요. 6월 15일 수진이 출생. 민주병원 방문.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이요. 민주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김수진의 어머니 이름이 민주인가 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었던 거예요. 25년 동안 숨기고 산 거였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니, 정말 몰랐을까요? 25년 전 남편이 자주 출장을 갔었습니다. 한 달에 2번씩은 갔었죠. 그때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업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남편은 피곤해 보였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물으면 일이 힘들어서라고 대답했죠. 저는 그냥 믿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수첩을 더 넘겼습니다. 매달 민주송금이라는 메모가 있었어요. 금액도 적혀 있었습니다. 2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25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보냈다면 얼마나 되는 걸까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6억 원.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25년 동안 6억을 다른 여자와 아이한테 보낸 거예요. 우리 집 돈으로요. 6억? 우리가 그 돈 있었으면 아들 유학도 보낼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아껴 쓴 이유가 이거였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첩을 탁자 위에 던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하나도 아름답지 않았어요. 남편의 영정사진이 거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사진을 봤어요.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40년을 같이 살면서 어떻게 이런 비밀을 숨길 수 있어요? 소리내어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빼려고 했어요. 하지만 빠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낀 반지라 손가락에 자국이 패여 있었어요. 억지로 빼려다 그만뒀습니다. 아팠으니까요. 이 반지처럼 나도 40년 결혼 생활에 갇혀 있는 거네. 벗어날 수 없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25년 전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남편은 왜 그 여자를 만났을까? 저한테 뭐가 부족했을까?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더 예뻤다면? 제가 더 잘했다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내 화가 났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남편이 잘못한 거야. 25년 동안 나를 속인 게 남편 잘못이지. 새벽 4시쯤 됐을 때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김수진이 누군지, 그 어머니가 누군지, 남편이 왜 그랬는지 모두 알아내야겠다고요. 그래야 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할 일, 김수진 신상 파악, 김민주 어머니 찾기, 남편의 25년 전 행적 조사, 진실 밝히기.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제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저에게 이 하루는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더해 4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충격까지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진실을 밝혀낼 거야. 4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거야.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의 시작이요. 그리고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며 남편의 물건들을 하나씩 치워나갔어요. 옷장에 걸린 양복, 서랍 속 시계, 책상 위 볼펜 하나하나가 남편의 흔적이었습니다. 만질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원망스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25년 동안 저를 속였던 사람이요. 어느 날 아침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우편함을 열자 등기우편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거였어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가 나왔습니다. 유산분할 청구의 소.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원고 김수진, 피고 한영숙. 제 이름이 피고로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김수진은 피상속인 김태준의 친생자로서 법정 상속분을 청구합니다. DNA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를 입증할 것이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정말로 소송을 걸었구나. 김수진이 법적으로 유산을 달라고 나선 거였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읽었어요. 김수진 측은 DNA 검사를 요구했고 25년간 양육비를 받았다는 증거도 제출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명의 아파트, 예금, 보험금 모두가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을 대략 계산해 봤어요. 아파트 시세 6억, 예금 2억, 보험금 1억, 총 9억 정도였습니다. 만약 김수진이 법정 상속분을 받는다면 얼마나 될까요? 손이 떨리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남편에게 배우자인 제가 있고 자녀가 둘이라면 제가 3분의 1, 준호가 3분의 1, 김수진이 3분의 1을 받게 됩니다. 3억? 김수진이 3억을 가져간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40년 동안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의 3분의 1을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큰 상처는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법적 분쟁이 되어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였죠. 휴대폰을 꺼내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큰일 났어. 법원에서 소송장이 왔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라고요? 소송이요? 무슨 소송인데요? 김수진이라는 여자가 유산 분할 청구 소송을 걸었어. 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달라고 해. 전화 너머로 준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갈게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1시간 후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수연도 함께 왔어요. 둘 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소파에 앉아 소송장을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수연은 제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저 여자가 아버님 딸이 맞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첩을 봤어. 내 아버지가 25년 전부터 양육비를 보냈더라고. 기록이 다 있어.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호가 소송장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건 싸워야 해요. DNA 검사부터 해야 하고 변호사도 선임해야 해요. 준호야, 엄마는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상속 전문 변호사 찾아서 상담받아보죠. 며느리 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정말 아버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숨기고 사셨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저는 수연을 봤습니다.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외면했을까요? 25년 전 남편 지갑에서 여자아이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이 아이 누구예요?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회사 직원 조카야. 귀엽지?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남편이 자주 출장 갔던 것, 전화 통화할 때 방문을 잠그던 것, 가끔 멍하니 창밖을 보던 모습. 제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눈치채고도 모른 척 했을까요? 몰랐어. 겨우 대답했습니다. 정말 몰랐어. 내 아버지를 믿었으니까.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오후 준호가 변호사를 찾아줬어요. 상속 전문 이정민 변호사였습니다. 전화로 상담 예약을 잡았고 3일 후에 사무실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준호와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남편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다가가서 사진을 봤습니다. 당신 왜 이랬어요? 왜 말 안 했어요? 25년 동안 나를 속이고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들 돌잔치 사진.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사진들이 전부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도 당신은 그 여자를 생각했나요? 그 아이를 생각했나요? 소리내어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남편의 서재로 갔어요.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하나하나 꺼내서 살펴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를 발견했어요. 25년 전 기록부터 있었습니다. 형광펜을 꺼내 이상한 거래 내역에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2000년 6월 15일 마이너스 200만원 출금. 2000년 7월 15일 마이너스 200만원 출금. 2000년 8월 15일 마이너스 200만원 출금. 매달 15일마다 정확히 200만원씩 출금됐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요. 정말 25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기를 다시 꺼냈어요. 200만원 12개월 25년 6억 원. 6억이요. 우리 돈 6억이 그렇게 나간 거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평생 아껴 썼습니다. 아들 교육비 때문에 제 옷도 잘 안 사고 외식도 안 하고 살았어요.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돈 아껴야 해라며 거절했죠. 그런데 남편은 매달 200만 원씩 다른 여자와 아이한테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뭐였어? 그냥 바보였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찾았습니다. 파일을 펼쳐봤어요. 부산 해운대구 식당 마이너스 15만원. 부산 해운대구 백화점 마이너스 50만원. 부산 해운대구 산부인과 마이너스 30만원. 부산. 모든 거래가 부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부산에 사나봐. 메모장에 적었어요. 김민주 마이너스 부산 해운대구 거주 추정. 더 뒤지니 병원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심지어 치과까지. 모두 부산에 있는 병원들이었어요. 김수진 키우면서 쓴 돈이구나. 한 장 한 장 넘기며 계산했습니다. 생활비 200만원, 병원비 평균 50만원, 명절이나 생일 특별 지출까지 합치면 대략 8억 원 정도 됐습니다. 8억. 남편이 25년 동안 8억을 쏟아부었어.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찾아야 했어요. 서랍 맨 밑을 뒤지니 오래된 메모가 나왔습니다. 남편 필체였어요. 민주에게 꼭 전화할 것. 수진이 생일 마이너스 6월 15일. 다음 부산 출장 마이너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계획적으로 그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출장이라는 핑계로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저는 그 시간에 뭘 했을까요? 집에서 남편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저녁 준비했겠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요. 그런데 남편은 부산에서 다른 여자, 다른 아이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바보같이, 나는 정말 바보같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아팠지만 마음의 아픔보다는 덜했어요. 더 뒤지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숨겨놓은 사진들이었어요. 김수진의 어릴 적 사진들이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빨간 돌복을 입은 아기가 웃고 있었어요. 옆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요. 유치원 입학식 사진. 교복을 입은 김수진이 남편 손을 잡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남편이 김수진을 어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본 거예요. 함께 사진도 찍고요.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25년 동안 남편에게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요. 마지막 사진을 봤습니다. 가장 최근 사진인 것 같았어요. 성인이 된 김수진이 남편과 함께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당신은 그 애와 행복했구나. 나 몰래 사진을 쥐어 찍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증거였으니까요. 모든 사진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신용카드 명세서, 병원 영수증, 메모, 사진 모두 봉투에 넣어 잠갔어요. 변호사한테 보여줘야지. 이게 다 증거야.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증거를 찾을수록 상처가 깊어졌어요.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아 남편 영정을 받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비겁해요. 25년 동안 나를 속이고 이제 죽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변명도 못하게 도망간 거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25년 전에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때 이혼했을까요? 아니면 용서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줘요. 왜 그랬는지,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왜 다른 여자한테 갔는지. 하지만 남편은 영원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눈을 감으니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송장, 은행 거래 내역, 8억이라는 숫자, 김수진의 사진들, 행복하게 웃고 있던 남편의 얼굴. 3일 후면 변호사를 만나. 그럼 뭘 해야 할지 알 수 있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견뎌야 해. 무너지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준호가 함께 갔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는 4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소송장을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단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명령하면 하셔야 해요. 그리고 김수진 씨가 정말 피상속인의 자녀가 맞다면 법정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제 재산의 3분의 1을 주어야 한다는 건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고 자녀들 간에는 동등한 비율로 나눠집니다. 다만 변호사가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25년간 양육비를 받았다면 특별 수익으로 인정받아 그 금액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공제할 수 있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은행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200만 원씩 25년이면 6억 원이네요. 여기에 병원비, 명절 용돈까지 합치면 대략 8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억을 공제하면 법정 상속분이 3억인데 8억을 이미 받았으니 이론적으로는 더 받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법원이 양육비를 특별 수익으로 인정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친자에게 주는 양육비는 당연한 의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소송에서 이길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DNA 검사에서 친자로 확인되면 법적으로 상속인이 맞습니다. 다만 특별 수익을 최대한 인정받아 상속분을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준호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내 아버지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길거리에서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봤어요. 8억을 이미 받았는데도 더 달라고 하는 거야? 화가 났습니다. 김수진에게, 그 어머니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에게요. 여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만든 상황이라고. 그날 밤 친구 박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은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평생 친구였죠.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이 터졌습니다. 미란아,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형부 장례 잘 치렀다며? 형부가 다른 여자랑 아이가 있었어. 25살짜리 딸이. 그리고 지금 그 딸이 유산 달라고 소송 걸었어. 전화 너머로 미란이 숨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한참 후에 말했어요. 영수가 정말이야? 응. 소송장도 왔고 남편이 25년 동안 8억을 보냈다는 증거도 찾았어. 미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내 집으로 갈게. 혼자 있지 마. 고마워, 미란아.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지만 하나도 밝지 않았어요. 세상이 전부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반지를 내려다봤어요. 40년 동안 낀 반지였습니다. 이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빼고 싶었지만 여전히 빠지지 않았어요. 손가락에 깊이 파여 있었습니다. 40년이 이렇게 깊이 박혔는데 어떻게 떼어낼 수 있겠어? 침대에 누워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사진이었어요.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비밀을 숨길 수 있어요?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김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똑같은 눈매.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내일 미란이 오면 같이 대책을 세워야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싸워야 해. 40년을 지켜야 해.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타나 미안해라고 말하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보니 남편은 없었고 저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그리고 소송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친구 미란이 왔습니다. 문을 열자 미란이 저를 꽉 안아줬어요. 영수가 괜찮아?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지 않아. 정말 괜찮지 않아.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란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해봐. 내가 도와줄게.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김수진을 만난 일부터 소송장을 받은 일, 남편의 수첩을 발견한 일까지요.
미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더니 입을 열었어요. 영수가 나 은행에서 30년 일했잖아. 남편분 금융 기록 한번 추적해 볼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해? 퇴직했지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알아볼게. 미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고마워, 미란아. 나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 미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린 50년 친구잖아. 이럴 때 돕는 거지. 그날 오후 우리는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 파일, 캐비닛, 책장 뒤 숨겨진 상자까지 모두 꺼냈어요. 먼지가 날렸습니다. 기침을 하며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쳤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25년 전 기록부터 있었어요. 미란이 꼼꼼히 살펴보며 형광펜으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봐. 매달 15일마다 200만 원씩 인출했네. 25년 동안 계속.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200만 원이면 1년에 2,400만 원이고 25년이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6억 원. 숨이 막혔습니다. 6억 원이요. 남편이 25년 동안 6억을 다른 여자와 아이한테 보낸 거예요. 우리 집 돈으로요. 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6억? 우리가 그 돈 있었으면 아들 유학도 보낼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아껴 쓴 이유가 이거였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란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영수가 일단 진정해. 증거를 더 찾아야 해. 통장을 더 뒤졌습니다. 그러다 낯선 이름의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를 발견했어요. 김민주 10-XXXX-XXX 신한은행 XXX-XXX-XXXXX 김민주요. 김수진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란이 메모를 받아들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 계좌로 송금 내역 확인해 볼게. 몇 통의 전화를 걸더니 30분 후 결과를 알려줬어요. 영수가 이 계좌로 25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송금됐어. 마지막 송금일은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죽기 한 달 전까지요? 응. 정확히 작년 10월 15일이 마지막이야. 남편은 죽는 순간까지 그 여자와 아이한테 돈을 보낸 거예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미란이 제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됐어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가 25년 전 남편분 뭐 하실 때야? 출장 많이 다니셨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한 달에 2-3번은 출장 갔어. 부산, 대구, 광주. 지방 출장이 많았어. 출장 기록 같은 거 남아있어? 저는 파일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정리해둔 출장 보고서들이 있었어요. 25년 전 파일을 꺼냈습니다. 펼쳐서 보니 매달 부산 출장 기록이 있었어요. 2박 3일씩요. 부산이네. 김민주가 부산에 사나봐. 미란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남편은 출장 핑계로 부산 가서 그 여자 만난 거네. 25년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출장 보고서를 바닥에 던졌어요.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영수가 사진이나 편지 같은 거 더 있을 것 같아. 미란이 물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남편 옷장을 열었어요. 양복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넥타이 서랍도 열어봤는데 그때 작은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손에 들고 살펴봤어요. 작은 열쇠였습니다. 금고 열쇠 같았어요.
미란이 다가왔습니다. 금고 있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엔 금고 없는데. 그런데 문득 생각났어요. 서재 책장 뒤에 벽 금고가 있다는 걸요. 서재로 달려가 책장을 옮겼습니다. 무거웠지만 미란이 도와줘서 겨우 옮겼어요. 벽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중요한 서류 보관한다며 설치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비밀번호를 저는 몰랐습니다. 비밀번호 뭐야? 미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몰라. 남편만 알아. 여러 번 시도해봤습니다. 결혼기념일, 아들 생일, 제 생일. 다 틀렸어요. 마지막으로 남편 생일을 눌렀는데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금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 서류 봉투 하나와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봉투를 먼저 꺼냈어요.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필체였어요.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못해서. 하지만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내 엄마한테도 미안하다. 결혼은 할 수 없지만 책임은 다할게. 내가 대학 갈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아빠가 돕겠다. 사랑한다, 우리 딸. 마이너스 아빠가. 편지를 읽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김수진에게 쓴 편지였어요. 사랑한다고, 우리 딸이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아이를 딸로 인정하고 사랑했던 거예요.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김수진의 어릴 적 사진들이었어요.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남편이 옆에서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함께 찍은 가족 사진처럼 보였어요. 저는 사진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소리쳤어요. 미란이 달려와 저를 안아줬습니다. 영수가 진정해. 진정해. 하지만 진정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의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란이 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목이 쉬었습니다. 눈물도 다 말랐어요. 미란이 물 한 컵을 가져다 줬습니다. 마셔. 진정해야 해. 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뭐였을까?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사랑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25년 동안 이중 생활을 했어요. 그럼 우리 결혼은 뭐였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혹시 그때 눈치챘던 적 없어? 25년 전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미란이 봤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해? 아니, 그냥 25년이면 긴 시간이잖아. 한 번도 의심 안 했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실 의심했던 적이 있었어요. 25년 전 남편 지갑에서 여자아이 사진을 발견했을 때요. 그때 이상했습니다. 회사 직원 조카치고는 사진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파고들지 않았어요. 남편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있었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 번 지갑에서 사진을 봤어. 여자아이 사진. 그때 남편한테 물었더니 조카라고 했어. 나는 믿었지. 아니, 믿고 싶었어.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 미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가 내가 바보였어. 알고도 모른 척한 거야. 두려웠거든. 진실을 마주하는 게.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 결혼이 무너질까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란이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남편분이 잘못한 거야. 하지만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25년 전 더 파고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진실을 밝혔다면요?
그럼 김수진은 잘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더 일찍 남편과 헤어졌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예쁜 노을이었지만 마음은 어두웠어요. 미란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결혼은 할 수 없지만 책임은 다할게. 이 문장이 가슴을 찔렀어요. 남편은 김민주와 결혼할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저와의 결혼을 유지하면서 그 여자와 아이를 부양한 거였죠. 그럼 김민주는 뭐였을까요? 첩이었을까요? 아니면 애인이었을까요? 김수진은요? 숨겨진 딸이었던 거죠. 남편에게 저는 본처, 김민주는 첩, 준호는 적자, 김수진은 서자였던 거예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21세기예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슬펐어요.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그리웠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어요. 사랑과 증오, 그리움과 원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미란이 저녁을 차려왔습니다. 먹어. 기운 차려야지.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밥 한 숟가락을 겨우 떴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미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식사 후 미란이 말했어요. 영수가 나 며칠 여기 있을게.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미란아, 내가 없었으면 나 어쩔 뻔했어. 미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린 친구잖아. 이럴 때 함께 있는 거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2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어요. 남편 지갑에서 사진 발견했을 때로요. 그때 더 물어볼 거예요. 조카가 아니라는 걸 알아낼 거예요. 그럼 이런 아픔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이혼했을까요? 아니면 참고 살았을까요? 김수진은 어떻게 됐을까요? 태어나지 못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 4시쯤 결심했어요. 진실을 모두 밝히겠다고. 남편이 왜 그랬는지, 김민주가 누구인지, 2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알아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권리도 지켜야 했어요. 40년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 변호사에게 증거 제출, DNA 검사 준비, 김민주 찾기, 진실 밝히기, 내 권리 지키기.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이제 싸워야 했어요.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계속 제 집에 머물며 저를 도왔어요. 매일 남편의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어느 날 미란이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영수가 이것 좀 봐. 화면에는 인터넷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부산 관련 기사였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봤어.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미란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여러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 봐. 1999년에 해운대에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대. 그리고 2000년에 입주가 시작됐고 2000년이면 수진이가 태어난 해야.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럼 김민주가 그 아파트에 살았을 수도 있어? 가능성이 높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보면 해운대 중심가에서 주로 썼으니까. 미란이 지도 앱을 켰습니다. 해운대구 지도가 나왔어요. 이 근처일 거야. 해변이랑 가까운 곳.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미란아, 우리 부산 가볼까? 미란이 저를 봤어요. 정말? 김민주를 만나려고.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왜 내 남편을 만났는지, 2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같이 갈게. 혼자 가면 안 돼. 그날 저녁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3일 후 부산행 KTX였어요. 준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말릴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김민주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화가 났습니다. 그 여자가 제 남편을 빼앗아 갔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왜 유부남을 만났을까? 25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김수진은 어떻게 자랐을까? 아버지가 숨겨진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부산 가는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미란과 함께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KTX를 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기차가 출발하자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긴장돼? 미란이 물었습니다. 응, 너무.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미란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2시간 반 후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을 나서자 바다 냄새가 났어요. 짠내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갔습니다. 미란이 준비한 주소지로 향했어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김민주의 집 근처였습니다.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어요. 이 근처 슈퍼에 가보자.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도 있어. 미란이 말했습니다. 슈퍼마켓에 들어갔습니다. 50대 여자 주인이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이 근처에 김민주라는 분 아세요? 딸이랑 둘이 사는. 주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김민주요? 아, 혹시 연립주택 사는 그분? 딸 이름이 수진이? 심장이 쿵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 알아요. 자주 오시는데. 저기 2번 출구 쪽 연립주택 사세요. 3층이에요. 감사합니다. 슈퍼를 나왔습니다. 미란이 제 팔을 잡았어요. 영수가 정말 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으니까 가야지. 연립주택을 찾았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에 문패가 달려 있었어요. 김민주.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정말 여기 사는구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특별히 예쁜 것도 화려한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어요. 김민주 씨죠? 저는 한영숙입니다. 김태준의 아내였습니다. 김민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란이 문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얘기 좀 해요. 제발. 김민주가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드디어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이후 제 인생은 다시 한번 바뀔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저는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